10시 투자전략실로 증권광장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을 책임져 주실 두 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병수 PB 그리고 루코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10시 투자전략실에서 알아볼 시장의 이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 얘기해볼까 합니다. 완성차들의 배터리 독립선언, 배터리주들의 이 주가 하락은 오히려 시장에서 기회가 될까요? 두 분이 주신 의견도 볼게요. 네, 먼저 김병수 PB, 달아오른 전기차, 완성차의 역습이라고 한 줄 의견 주셨고요. 임순재 대표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아직도 넓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김병수 PB님 먼저 폭스바겐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폭스바겐의 배터리 자체 생산 선언이 조금 놀랍기는 했지만 어찌 보면 앞으로 다가올 일이었고 시기의 문제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맞습니다. 저번 주에 아마 있었는데 파워데이라고 표현을 했죠. 폭스바겐 파워데이가 폭스바겐 대표되는 이제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독립 선언이 아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요. 이 후폭풍이 굉장히 매섭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이 이제 배터리 내재와 이제 자체 생산을 선언하면서 한국 이제 K 배터리라고 표현하죠. 한국의 수주가 유력했던 글로벌 발주량의 대략 한 30% 안팎의 물량이 사라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내재화는 결국에는 완성차 업체의 공통의 목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값싼 중국산 배터리의 이제 범용 전기차 시장을 잠식도 하고 요것까지도 예정된 변수로 볼 수 있는 이제 넘어야 할 고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저번 주에 있었던 폭스바겐의 파워데이는 이제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핵심은 이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최대 고객이었던 폭스바겐 그룹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대부분 자기가 직접 생산하겠다, 2030년까지 생산 공장을 갖겠다, 직접 투자한 노스볼트를 통해서 배터리를 공급받고 그간의 공백은 이제 중국의 CATL을 통해서 메운다라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배터리는 이제 전기차 생산 단가의 한 40%가량을 차지하면서 이제 절대적인 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주행거리나 내구력, 속력 등 이제 모든 전기차의 성능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이 배터리입니다. 그간 이제 산업의 먹이 사슬에서 최상위에 이제 있었던 완성차 업계 입장에서는 배터리사들과의 관계가 을의 포지션이 바뀐 것으로 예상하는 거라 바뀌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역습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폭스바겐에 이어서 이제 현대차조차도 배터리 자체 생산 계획을 누누이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생산되는 각형이나 파우치형 배터리가 아니라 요 다음 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력이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LG나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 배터리에 대해서 미리 수십 년 동안 투자를 해왔던 기업들입니다. 뒤늦게 뛰어들어서 요런 배터리 업체들을 이기지 못한다면 또 리스크를 안게 되기 때문에 BMW나 포드는 사실상 자체 생산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폭스바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폭스바겐에서나 요 전체 완성차 업계에서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차 한 대당 50kW가 들어가게 됩니다. 2024년부터 탑재될 이 배터리 발주량이 1,400kW인데 단순 계산으로는 2,800만 대 분량입니다. 작년에 테슬라와 폭스바겐에서 판매한 게 80만 대이기 때문에 3년 후에 이제 엄청나게 전기차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는데요. 폭스바겐이 저번 주에 선언한 거는 K 배터리, 타일 K 배터리이기도 하지만 중국 쪽에 조금 더 다가가서 중국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전략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폭스바겐으로 이제 먼저 풀어주셨는데 현대차 얘기도 살짝 해주셨습니다. 지금 폭스바겐에 이어서 현대차까지 전기차 배터리 내재화를 좀 점진적으로 준비하는 것 같은데 전기차를 출시하는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원가 절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딱 보시면 이제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전기차 중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40% 정도 이제 비용을 차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원가를 10% 낮춘다라고 하게 되면 차값을 4% 정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원가를 낮춘다라는 거는 이제 자동차 가격을 낮출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판매량도 좀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완성차 업체에서 보면 뭐 당연하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테슬라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걸 만들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그 기본적인 게 그 업체들이 지금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말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공장을 짓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아직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성차 업체에서도 뭐 지금 의견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테슬라나 폭스바겐 같이 직접 만들겠다라는 회사와 뭐 포드나 BMW 같이 굳이 그걸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냐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건 이제 각 회사마다 이제 판단이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이제 완성차 업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내재화를 이제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와의 이제 가격 압박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원천이 높은 상황이 있고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일단 배터리 가격을 좀 낮춰서 일단 낮추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알아야 뭐 상대방한테 어떻다라고 이걸 뭐 원가가 얼마 들어가니까 얼마로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완성차 업체는 배터리를 직접 만들지는 않더라도 일단 배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원가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파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향후에 배터리 가격 인하는 뭐 불가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전기차 시장은 꾸준하게 커 나갈 거고 여기에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내재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가격을 낮춰야 하는 건가 뭐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될까요? 네. 결국에는 네. 이제 갑과 을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0년 내연기관 요 역사에서 처음으로 완성체 업체가 을의 포지션으로 바뀔 수 있는 위기감이 고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한 신생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폭스바겐은 거의 100년 가까이 자동차를 만들던 업체이기 때문에 이 갑을 관계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분쟁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폭스바겐에 이어서 이 현대차까지도 이제 배터리 셀 생산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K 배터리 이제 3대장이라고 표현하죠. SK, 삼성 그리고 LG화까지 나란히 이제 고점 대비 30% 가량 주가가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9월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때 테슬라에서도 56% 가량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말씀했지만 그 이후에 2차 전지 부품주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경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특히 각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이 언급한 거는 중국 시장을 위한 정렬적인 선택이고 특히 그 폭스바겐 그룹에 있는 포르쉐에 있는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LG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술력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폭스바겐이 투자한 노스볼트를 통한 중장기 내재화 계획 역시 아직 신생업체로서 대규모 양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불확실성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차까지 이제 배터리 자체 생산을 검토한다는 소식은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원가 절감이 필수인 탓에 앞으로도 이제 완성체 업체들의 배터리 독립 선언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이 이유는 이제 지금 근데 이 이유는 4%에 불과한 현재 전기차 시장이 향후 20년간 100%에 육박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향후 10년간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업종 중에 하나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점진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수익성을 창출을 요구할 때 이때 만약에 보조금 대략 대당 1,000만 원 가량이 되는 요 보조금이 없다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60kW 기준으로 대당 2,200만 원 가량이 되는 배터리 가격의 완성차는 요 보조금에 대한 원가 절감을 확보해야 할 요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반도체와 달리 이제 배터리는 중국에 밀려서 아직 글로벌 1위까지는 차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시장이 아직 요것 때문에 조금 더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직 전기차 시장은 태동기라는 점에서 이런 우려는 단기 악재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전기차 판매는 약 한 11배, 배터리 수요는 19배까지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전기차 시장이 충분히 지금 커진 상태에서 이러한 악재가 있었다면 문제가 있지만 아직 커지기 전에 지금은 이제 막 시작된 태동기이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의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산업으로
예측을 한다면 이런 완성체 업체들이 배터리 수집 계열화 움직임보다는 아마 이런 누스볼트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공유를 하거나 또는 BMW나 포드처럼 자체 생산을 포기하거나 이런 식으로도 방식이 여러 가지로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K배터리에 대해서 안 좋다 이런 악재에 대해서 예상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내재화에 대해서 뭐 줄줄이 선언은 하고 있지만 뭐 국내 K배터리사 업체들 입장에서는 또 충분히 대응할 만한 시간이 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국내 회사의 가장 경쟁력이 있다면 기술력입니다. 네. 업력이 20년, 30년 되는 그런 회사들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충분하게 그 기술력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배터리 종류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고효율을 현재 하고 있는 게 이제 MCN이나 MCA 계열의 이제 그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이 주로 이제 생산하는 그런 그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고밀도의 경량의 고속 충전이 가능한 그런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면 어차피 그런 그 기술적인 이제 우위를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잠깐은 뭐 외국 좀 저가의 이제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고효율 제품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업체들도 뭐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관련돼서 지금 계속 그 배터리 생산량을 지금 증설할 그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023년까지 260기가와트 아워 정도 돼서 뭐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이제 생산량을 늘릴 예정이고요. 뭐 SK 같은 경우도 뭐 125기가와트 아워 정도로 해서 지금 작년에 이제 40기가와트에서 보면 3배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국내 기업들도 많이 이제 생산량을 늘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노스볼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스볼트는 아직 그 양산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지금 공장을 만들고 있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고 있는 공장이 과연 어떨 거냐라는 생각도 한번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LG화학이 폴란드에 2017년도에 그 배터리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큰 양을 만들었는데 그 초기 2년 동안 수율 문제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LG화학의 실적이 상당히 그러니까 좋게 이제 회복을 못했었는데요.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노스볼트 입장에서도 보면 최소한 1년, 2년 정도는 수율 문제로 아마 고심을 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경쟁력 부분입니다. 이렇게 수율이 나빠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계단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절감을 위한 노력, 기술적인 노력이 또 상당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까지는 뭐 지금 계속 지금 내재화하겠다는 게 2023년, 2025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배터리 시장은 계속 우리나라 3사의 아마 공급 우위 시장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 그렇게 돼서 뭐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준비할 시간이 또 3, 4년 정도 되니까 그걸 네.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고체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일단 모든 지금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건 이제 게임 체인저는 확실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가장 요즘에 고밀 배터리의 최대 약점이라고 보여지는 게 이제 폭발 안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성을 전고체 배터리는 상당히 이제 담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고밀도의 충전 속도도 상당히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만약 전고체 배터리를 선점하는 회사가 아마 전체적인 배터리 시장을 아마 선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배터리 원가 비용 부족에서 유리한 위치가 돼야 하는 상황이고 또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현재 기술력을 잘 지켜내야 하는 입장인 거고 각각의 입장들을 모두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오늘 두 분의 의견을 다 들어보니까 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 악재가 다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 오히려 없으신 분들에게는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공략주를 두 분과 함께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PB는 그러면 좀 단기 악재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좀 볼만한 공략주 어떤 종목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전기차 업종에서 네. 2차 전지 3대장 중에 SK이노베이션을 갖고 왔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은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유 산업이 이번에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주가 하락세를 아마 방어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 턴어라운드가 배터리 악재에 가려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석유 산업의 비율 같은 경우는
경우에가 최소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작년 3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WTI가 거의 0달러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후에 지금 60달러가 넘어가는 이 WTI는 결국 이 기름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개선이 되었고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재고 손익, 작년에 쌀 때 샀던 이 기름값들에 대한 재고 손익이 개선되고 윤활유 호조 등으로 1분기의 영업이익이 거의 한 3,500억 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0.73% 오르고는 있습니다. 가격 조약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 20만 4,500원으로 매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0만 4,500원, 목표가는 24만 원, 손절가는 19만 원 정도로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20만 원대에서 매수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24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뭐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에서 어떤 종목이 좀 보이세요? 네, 일단 뭐 네. 요즘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완성 배터리 업체들 일단 관심을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작년에도 8월 그러니까 그 테슬라 배터리 때문에 많이 빠졌었죠. 근데 뭐 실질적으로 좀 매수를 지금쯤 할까라고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완성체 좀 더 조정을 보이면 아마 네. 조금 기간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네. 완성 배터리 업체도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대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네.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도 이제 좀 더 관심 있게 보여지는 게 이제 부품주 관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품주 쪽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갖고 나온 건 이제 CIS라는 종목입니다. CIS는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전극 관련된 그 제품을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극 관련 제조 공정 자체가 이제 2차 배터리의 이제 성능이나 이제 안정화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전극이라는 거를 어차피 이제 배터리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얇게 코팅을 하는 그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얇게 더 만드는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CIS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롤포레스라고 그래서 이제 좀 얇게 만드는, 그러니까 균일한 코팅이 돼 있는 그런 이제 판재를 얇게 만드는 이제 그런 기술에 뭐 상당한 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7년도에 국산화한 이후에 현재 세계 최고의 이제 기술 수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도 관련된 부분이 한 전체 매출의 한 70%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작년엔 조금 실적은 부진했지만 올해는 실적이 상당히 이제 호조될 그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배터리 관련된 뭐 수요가 뭐 올해 당연히 뭐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이제 대형화, 고품질 관련된 전극 관련 기술이 이제 지금 특허가 이제 출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폭 코더 기술이라고 그래서 좀 더 생산량을 많이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포스바겐 하면서 이제 많이 떠오르는 회사가 이제 노스볼트입니다. 맞아요. 노스볼트에도 네. 지금 그 전극을 공급할 계약을 지금 체결해 있습니다. 한 16기가와트 정도의 지금 공급 계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아마 그 노스볼트의 생산량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뭐 매출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노스볼트 관련주네요. 네, 그렇죠. CIS는? 네, 뭐 노스볼트에도 이제 내니까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이제 전해질을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관련된 뭐 그 관련돼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하고 현재 뭐 추가적으로 뭐 소재 기술 관련돼서 개발 중에 있으니까요. 만약 전고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노스볼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오늘 기사를 통해서 노스볼트가 K배터리 소부장 업계와 전방위적으로 이제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봤는데 네. 그러면 CIS 외에도 또 몇 개 종목들이 더 있죠, 대표님? 네, 예,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동진세미캠이 이제 가장 크게 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지난주에도 뭐 많이 올랐었는데요. 한 10년 동안 이제 동진세미캠이 이제 계약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회사, 그러니까 국내에 이제 배터리 회사의 기술 수준이 높다 보니까 소재 관련 회사들의 기술들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대형 K배터리 3사 외에 K배터리와 관련된 소부장 쪽은 오히려 또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네요. 네, 예, 지금 그렇죠. 보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네. 지금 현재는 뭐 전부
다 이제 국내 업체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좀 더 뭐 국제,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그런 업체 쪽으로 활발하게 이제 수출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뭐 처음이기 때문에 좀 미미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소부장 업체는 상당히 수혜를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K배터리 소부장 내에서 오늘 CIS를 소개해 주셨고 가격 전략을 마지막으로 또 들어봐야죠. 네. 네, 뭐 가격은 뭐 현재 수준 한 14,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뭐 현재 수준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뭐 한 지금보다 한 20%인 17,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손절 가격 한 11,000원대에서 아마 손절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CIS 저희 오늘 임순재 대표의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목표 주가는 17,000원, 손절 가격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10시 투자 전략실 두 분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